경제가 좀 나아진다고는 하지만은 좀 어렵죠. 특히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낮다 보니까 그 여파가 아주 서민들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근데 금년에는 좀 나아진다는 소리가 있으니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만은, 금년에는 좀 경제가 좀 나아져서 우리 서민 생활이 좀 살게 나아졌으면 하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 우리 시는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아주. 그래서 우리 시는 이것저것 좀 많은 계획들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일이라든가, 하여튼 우리 시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좀 시작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많은 땅들이 묶여져 있어요. 우리 광명시가 전체 면적이 1175만 평인데 그 중에 900만 평이 그린벨트였습니다. 900만 평 그린벨트 중에 지금 165만 평 정도 푸는 작업을 하는데 그 중에 한 100만 평 정도는 풀렸어요 이미. 그리고 이제 한 60만 평 정도를 이제 저쪽 학원동을 중심으로 해서 광명동 쪽에 또 하안 일동, 밤일브라 이런 조그만 그 마을 단위가 남아 있는 부분들인데, 그 새롭게 풀렸던 100만 평과 관련된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금년에 이제 일들이 시작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 시기에 광명시장을 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금 있다가 우리 도의원님이나 우리 시의원님 인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현재 국지국지하게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가중에 요새 우리 시민들이 어제 저녁 오늘 아침 TV에도 보셨겠지만 KTX 영등포 역사가 쓰느냐 못 쓰느냐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영등포역 주위에 있는 그 상인들, 소위 이제 뭐 롯데라든가 경방이라든가 신세계라든가 백화점 중심으로 해서 상인들이 중심이 돼서 KTX를 영등포역에 세워달라 하는 것이 요구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사람들이 서명운동을 벌리고 또 국회 청원도 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도 청원을 하기 위해서 서명작을 100만 서명운동을 벌려서 안양, 의왕, 군포, 가천, 그리고 시흥, 안산 이렇게 6개시 도움을 받고 우리까지 해서 우리도 100만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86만 명 정도 받았어요 현재. 그렇게 해서 작년도 60만이 넘었을 때 작년에 12월 17일 날 철도청, 국회 그리고 건교부에 건설교통부에 우리가 60만 부 서명을 붙여서 청원을 넣습니다. 오늘 우리 시민대책위원회에서 청와대 청운동 가서 86만 명 서명부를 붙여서 청와대 청원을 넣고 왔습니다만, 아마 오늘 저녁 뉴스에는 아마 우리 기사가 나갈 거예요. 어제는 영등포 기사가 나갔는데 아까 우리 시민대책에서 갔다 왔던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영등 KTX 광명역을 활성화시키기에는 KTX를 영등포에 세워야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 됩니다. 그런 일을 우리는 막아내는 일을 착실히 해갈 계획이고, 지금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이렇습니다. 건교부라든가 우리 철도청 공식적인 답변은 KTX를 영등포에 세울 계획이 없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추진하고 있지도 않다. 만약에 추진하게 된다면 우리 광명시나 영등포구에 협의를 할 것이다. 이게 공식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는데 모르죠 뭐 어디까지 저희들이 믿고 있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게 여의치 않은지 어제 그 영등포 주민들이 한 3천여 명 모여서 그 영등포역 앞에서 걸기대회를 했던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뉴스에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어제 저녁에. 그래서 항상 그쪽 분들은 세우자는 요구를 계속해서 할 것이고 우리는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할 것이고,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그렇게 평행선을 유지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작년에 청원을 내면서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광명 고속도로 역세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도 KTX를 영등포에 세워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얘기는 광명역이 빨리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연계 교통망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경전차 우리 시가 추진하는 일이지만 신안산선을 조기에 착공을 해달라. 신안산선은 이렇게 지나가죠. 안산서 출발해서 목감을 거쳐서 우리 광명 역사를 거쳐서 석수역이 이제 환승역이 됩니다. 우리 수원 가는 열차하고, 그 다음에 2호선이 대림역, 시흥 대로를 타고 올라가야죠. 공단역이죠. 공단역에서 2호선과 환승이 되고, 7호선과 환승역은 신풍역이 환승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길역에서 경인 전철과 5호선이 환승이 되고, 9호선이 이제 영등포 국회의사당 앞에서 환승이 되는데, 그럼 영등포에서 광명 오는데 10분이 채 안 걸리죠. 이제 영등포 광명 역사까지 이제 전철이 개통이 되거나, 그래서 그 전철선을 빨리 조기에 착공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들입니다.
그것은 이미 계획은 섰어요. 예산 확보까지는 안 됐습니다만 하겠다는 지 1단계 구간이 여의도에서 강명 역간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착공해달라는 것이 두 번째 저희들의 요구고, 세 번째는 서울역이 이제 경부선은 서울역에서 목당 출발합니다. 호남선은 용산역에서 출발하고, 그래서 용산하고 서울역 합쳐서 하루에 48편이 하행선이고 48편이 상행선이에요. 그래서 68편씩에, 그래서 136회가 운영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광명시에 이제 86km 였는데 43편이 내려가고 43편이 도착을 하죠. 그리고 광명역에 한 시간에 한 3대꼴로 있습니다. 열차가 또 도착하는 것도 3개, 더 내려가는 것도 한 3대꼴로 이렇게 있어서 이쪽 시민들이 이용하기는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어차피 우리 광명역 당초 만들었던 취지는 적어도 한강 이남에 있는 지역의 모든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을 광명역을 이용하게끔 만들겠다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는데, 지금 그게 광역 교통체계가 만들어지질 않아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우리 건교부의 촉구하고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영등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KTX를 영등포에 세우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 우리는 세워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계속 주장하면서 그때그때 잘 선방을 해가야 되는 것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처지죠. 어쨌든 뭐 지금까지는 그래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광명 역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주 이 변화의식에 우리 광명을 맡은 행정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광명의 100년 대계 그림을 잘 그리려는데 우리 시의원님들, 우리 도의원, 우리 국회의원 힘을 합쳐서 광명을 만든 모습을 열심히 해가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제 신년도 됐고 그러니까 같이 우리 동을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그래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대변하고 우리 시정과 황희엽 회장님 저쪽 가 계시죠. 인사 한번 하시죠. 뭐 세우셨는데. 그리고 여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쪽 한동에 사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광명 옛날부터 경륜장과 관련된 일을 추진해 했는데 어디쯤 가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아마. 경륜장은 광명동 광명사거리에서 안산 나가는 길에 그 교육청 지나서 바로 그린벨트 끝부분에 저희들이 경륜장을 2,400억을 들여서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지나가다 보면 건물이 예형적으로는 거의 된 것처럼 보여요. 공정률 한 60%가 좀 넘어섰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돼서 금년 연말이면은 준공이 됩니다. 그 경륜장은 3만 명 수용이 가능한 시설이고, 대한민국에서 도움경륜장은 최고의 시설입니다. 가장 큰 시설이고, 그게 아마 금년 연말에 준공이 되고 내년 1월 달에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 지역에 한 6만 평 부지에 사이클 공원이, 테마 공원이 만들어지고, 주말에는 경륜이 1년에 일주일에 3번을 합니다. 금, 토, 일 3일 동안에. 그 3일 동안은 아마 외부 사람들이 한 10,000에서 15,000명 정도가 광명을 찾아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일자리가 좀 늘어나기도 하고, 또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시의회에 도움이 되는 것은 그 경륜장에 내젖세라는 세목이 있어요. 내젖세라는 세목이 있는데 이제 그 세목이 한 600억 정도가 우리 시에 세입이 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의 예산이 조금 더 나아지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재정 자립도 한 60% 정도 돼요. 그런데 그게 들어오면서 한 80% 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틀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한 5년 전부터 쭉 추진을 해서 이제 건물이 거의 준공, 금년만 공사가 끝나고 나면 다 준공이 될 정도로. 그래서 아마 도덕산 올라가시면 정상에서 되게 잘 보여요. 무슨 저렇게 큰 건물이 있느냐고 그러실 텐데, 언제 기회 있으면 일부라도 한번 가보십시오. 아주 멋진 건물이에요. 건물도 아주 아름답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주말에 또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이 문제인데 차량도 돼서 통행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 도로를 저희들이 뚫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개천을, 목감천을 건너가는 도로라도 이쪽은 저희들이 이미 다리 공사를 좀 시작해서 공사를 좀 한창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도로를 2개 노선을 뚫어서 잘 연결해서 경륜장이 개장이 되더라도 좀 불편을 해소시키는, 좀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옆에 경륜장 관련된 일이 되고, 또 옥길로 학포장 공사를 저희들이 금년 6월 말까지, 그건 돈이 한 250억 들어가는데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경륜장 주변과 관련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우리 13단지, 8단지 옆에 있는 그 역색 그
소화 택지개발지구 30만 평과 관련된 부지는 이제 보상은 한 98% 이상 끝났습니다. 그렇지. 보상은 거의 다 끝났고 금년 한 4월 달부터는 지작물 철거 작업이 시작이 돼가지고 금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공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단지가 7개 단지가 있어서 약 5,300세대 아파트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이미 5개 단지는 건축물 계획이 승인이 다 나갔어요. 건축 허가가. 그래서 거기는 한 15층 정도 규모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5,300세대 정도를 지면서 평수는 비교적 임대 아파트가 다 들어서는 곳인데 대부분이 32평형 이상이 많습니다. 85평방, 25평방 미만 것들을 일정 부분을 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도 가능한 큰 걸 넣자고 해서 방 3칸 차리가 주류를 이룰 거야. 한 70% 정도는 방 3칸이고 한 30% 정도가 한 2칸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당초는 그게 한 7,500세대 정도 넣기로 돼 있던 것인데 저희들이 큰 걸 고집하면서 계속 협상을 해서 좀 큰 걸로 대부분 다 바꿨어요. 그 다음 그 옆에 신촌불악의 주거환경 개선시구 쪽에도 한 1,500세대 아파트를 지난 1월 20일자로 사업 승인이 내줬습니다. 거기도 이제 지금 보상과 관련된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도 모가 건물이 다 철거가 되면서 그냥 1,500세대 정도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들을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직동에 지금 고속철도 역사주의가 한 60만 평 되는데 그것이 작년 11월 25일자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땅을 어떻게 쓸 것이냐 토지 이용 계획이 건교부터 승인을 받아서 그것도 금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보상과 관련 업무가 시작되고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돼서 역세권에도 아파트가 좀 들어서요. 거기도 약 한 7,000세대 정도가 6,800세대 정도 아파트가 들었습니다. 주로 소화동 쪽에 들어오고 일직동 쪽은 이제 주거 그 상업시설이 주로 들어서고 거기는 특히 음악밸리를 우리 시가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약 7만 1,000평 부지의 음악밸리 부지를 우리 시의 도시지원시설로서 부지를 용도를 확정시켜서 저희들이 토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돈 주고 사야 되는 것은 남아있지만은 어쨌든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 도시계획, 토지 이용계획에 반영을 해서 전반적으로 확보가 됐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고속철도 역세권 앞에 적어도 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좀 일자리가 있는 동네 그런 모습으로 만드는 노력들을 해갈 계획이고요. 그다음 가리대라든가 설월리와 관련된 그린벨트에서 그 개발해야 하는 방법과 해서 도시계획 절차를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금년 상반기 안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우리 시가 또 크게 일을 벌려서 추진하고 있는 중에 경전철 사업입니다. 경전철은 우리 지하철 7호선 철산역 지하에서 환승이 돼가지고 우리 실내체육관 앞을 지나서 우리 보건소 앞을 지나서 소아중학교, 소아고등학교 옆을 지나서 기아자동차 후문을 거쳐서 충영고등학교 옆을 지나가지고 우리 항룡사 밑을 거쳐서 우리 역사 앞을 지나가지고 안양으로 해서 관악역과 연결되는 약 10.4km 정도 되는 길이에 경전철 사업 중입니다. 이 경전철 사업이 그동안에 도시계획 절차를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을 했어요. 작년 2003년 6월 달에 저희들이 민간사업자 고려개발과 현산으로부터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 민자 사업으로 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그동안에 피코 심의를 마쳐서 작년 10월 달에 건교부에서 도시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고시를 절차를 마쳤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예산처에서 민투 심의를 마무리를 하고 작년 12월 5일자로 저희들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월 7일까지 90일 공고기간인데 아마 그러면 3월 7일까지 어떤 업체가 할 것인가 해가지고 아마 신청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상반기에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반기에 실시 설계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9년까지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런 일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이호선님이 좀 진즉 좀 했어야 할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100%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진즉 좀 했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시가 추진할 수 있는 일들은 사실 아니에요. 상당히 어렵고 또 이건 그린벨트라는 지역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 국제사업을 만들면서 그 당초 그런 것들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원래. 그 당초 이제 우리 고속철도 역사에는 지하철 10호선 연리 진행하게 돼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그러니까 이제 열차가 지하철이 8개 노선 있잖아요. 1호선부터 8호선까지.
9호선, 10호선, 11호선, 12호선 이게 지하철 3기에 이게 1기가 4호선까지고 5, 6, 7, 8기가 2기고 3기 사업으로 이렇게 4개 노선을 진행하고 있는데 3기 지하철 사업이 전반적으로 취소가 돼 버렸어요. 그 중에 9호선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9호선이 저쪽 김포공항에서 한강 남쪽을 타고 쭉 가죠. 지금 여의도를 거쳐서 흑석동을 거쳐서 반포를 거쳐 쭉 가는 노선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9호선만 그 노선에 살고 나머지 10호, 11호, 12호선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 사업 포기가 되고 그 대신 철도청에서 신안산선을 계획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2003년부터 그 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을 아마 금년까지 예산이 전혀 한 푼도 확보를 못했어요. 국회 차원, 건교부 차원에서도. 그래서 앞으로 예산자 계속해서 아까 저희들이 그 성명서에도 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을 추진해서 신안사의 조기에 착공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어쨌든 그런 경전철 사업을 추진을 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우리 하안 3동과 직접적 연관이 있던 얘기는 어차피 좀 말씀을 드리죠. 우리 13단지가 만들어진 지가 15년쯤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991년, 90년 정도가 준공이 됐어요. 90년, 89년입니까? 89년. 그래서 한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낡고 그랬습니다. 특히 영구임대 아파트는 뭐 주인이 주공인데 그래서 이번에 그 국비도 좀 받고 도비도 받고 우리 10일 합쳐서 약 한 18억 정도를 13단지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시설들을 고쳐낼 계획입니다. 이 건물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건물은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어르신 오르락내리락 상당히 불편한데 이 건물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시설이나 공원 시설이나 이런 걸 대대적으로 금년에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제 우리 공원녹지과장 가서 아마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 하안 3동에서 갖고 있는 메르존 건물이 아주 지은 지 꽤 오래되는데 열지도 못하고 계속 건물만 낡아져 가고 있는데 아마 거의 좀 수습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의류 메이커제 이랜드라고 아시죠? 이랜드가 2001 아우릿이라는 이랜드 회사에서 거의 인수 작업을 거의 한 80% 정도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빠르면은 4월 말까지는 그 개장이 되는 것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아마 우리 그쪽의 상업지역들이 좀 활성화되고 활발히 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랜드 2001 아우릿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최남석 의원님이 우리 13단지 주의 주변 도로 정비와 관련돼서 13단지 주위는 작년에 예산을 써서 저희 마무리했고 금년도 약 한 7억을 들여서 하안 3동 광무 13단지에서 예를 들어서 보고소 가는 길이라든가 하안 사거리 나가는 길이라든가 이쪽 도를 전체적으로 다 인도부터 시작해서 마무리를 잘 인도를 다시 다 뜯어 고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는 장애인 우리 장애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좀 일체를 타고도 보건소나 또는 하안 사거리를 나가는데도 좀 불편이 없도록 전반적으로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0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내 보안 등 및 전기요금 지원 조례 개정 요망을 좀 건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13단지는 한 개의 단지 내에서 광명시와 금천구로 두 개 지역으로 분할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04년 1월 8일 광명시에서는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내 보안 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4년 7월 16일 서울시에서는 금천구 영구임대 아파트 시설물 관리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영구 아파트 주민 관리비를 경감해주고 있으나 조례 내용이 서울시에서는 시설물 관리비용으로 공동전기료 300만 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금년 2005년 들어서는 100만 원을 더 올려서 4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광명시에서는 보안 등 전기요금 월 16만 8,800원만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하여 동일한 혜택을 주시기를 간절히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잘 해주시고 또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여러 그 도의원이 중앙상가의 지금 메르존 부근에 주차난의 해소를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간의 노상으로 유료 주차장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상 그 유료 주차장을 제거해서 쌍방향으로 그 차량이 진입을 한다면 저희가 오픈 시에도 혼잡이 제거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한 13단지로 들어오는 출입구라든지 그 주변 도로가 그 교통의 혼잡이 좀 무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소속으로 되어 있는 타워 주차장이 있습니다. 요 타워 주차장이 증축이 좀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아울러 그 타워 주차장을 이천일 아울렛에 이관을 시켜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하더라도 증축을 해서 많은 그 주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회사 차원에서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 주민들 저희가 그 아울렛에 지금 근무 인원을 한 1,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저희 광명시의 고용 인구 창출이 한 800에서 600에서 한 800명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또한 지역에 있어서 또한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한몫을 담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점에 빨리 오픈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좀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외람되지만 저희가 또 오픈을 위해서 밖에 좀 작은 사은품을 준비했는데 피부로 느끼는 건요. 정말 이 그린벨트다 정말 모든 걸 다 잘했는데 우리 수직이 멀쩡한 사람 좋은데 이 정말 난 각오를 정말 돌아다니니까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양반들한테는 그림의 떡이에요. 그렇죠. 탱기지도 못하고 누워서 있고 그러니까 아주 정말 나는 그 집집마다 그 가고 이렇게 뭐를 돌려주라 댕기다 보면 60% 70%가 다 환자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13단지에 많은 정책을 많이 해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서도 좀 이 13단지의 그 영국에 사는 분들 좀 더 좀 많이 좀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을 뭐 중앙캡도 당겨서 그러면 산불 방제가 됐던 이 주민 차별 참여 정신을 고취시키도록 시정을 펼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구름산이면 코스는 다양하지만은 제일 긴 장기 코스가 보건소 입구에서 정상에서 돌아나오면 천천히 걸어 2시간입니다. 그러면 다른 자치구역을 예를 들면은 물론 우리 지방자치는 공원 입장료는 없지만은 공익 근로자 2명과 상시 근무자 1명이 크로스 컨트롤 교차적으로 산악 정화 사업으로 봉사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구름산을 건강산 즐기는 여러 여자분 어른 노소 관계없이 많을 때 자발 참여 유도하는 것을 시정에 반영시키기를 바라고 특히 시의원님께 이걸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이 근로복지 정책을 많이 해서 어려운 분들 도와드린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자금 자체가 형평적 여러 시민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존중하지만 감사합니다. 약간의 선정 방식이라든지 거기는 장애인도 거동에 큰 불편 없는 한에는 우선 선정 순위를 정해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 자발 참여를 목표로 하시는 시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을 앞 청소가 됐든 근로복지가 됐든 경우에 따라서 오전 오반대해서 금액에 관계없이 자발 참가에 지원할 수 있는 제안을 서울의 자치구를 보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명에 그걸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말이죠. 지금 철산 상업지구 내 영세미라는 명분으로 포장마차 장사하는 조직이 그 대단한 조직입니다. 그럼 그 지역에 침투하자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일례로 단지별로 상인들이 자활 사업인지는 몰라도 시세나 품질은 별로 나은 게 없습니다. 단 지역 주민에 한해서도 또 영세민이 됐든 자영업자가 됐든 참여 의도가 있다면 시 측과 도나 경기도나 시의회 측에서
열심히 하셔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형태의 촉매 역할을 노인정이 됐든 노인회장님이 됐든 자활 참여 원하는 사람들이 관리 감독하게 되면은 좋은 물품 싸게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장소가 문제겠습니다만은 철상 상업직의 조직화된 그 포장마차는 그 대단한 사업입니다, 걔들이. 그걸 우리 관여 않겠습니다. 확실하진 않겠지만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안양 천변도로 있지 않습니까? 12단지, 10단지 쪽에. 그럼 간이시장식으로 해서 시간대별로 저녁엔 출석 이런 제안을 해드리는데 많이 시행 방침을 연구해 보시죠. 뭐냐면 기존 단지하고 재개발 사업의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간격을 얼마나 띄울 것인가, 얼마나 간격을 띄울 것인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건물이 들어서면 고도를 얼마만큼 그 제한을 해서 우리 800 하는 김종고입니다. 김종구입니다. 구입니다. 예, 김종구 선생님. 예. 예, 저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사무국장직을 여기고 있습니다. 교통장애인 협회입니다. 아, 예. 예, 저희 오늘 회장님께서 어젯밤에 시골에 급한 사고가 있어서 예. 밤차로 시골에 가시기 때문에 대신해서 예. 사무국장 제가 건의 말씀 올릴까 합니다. 작년에 13단지 주변에 투스큰 포장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들을 대표하여 감사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우리 동 관내 도로와 보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반영하여 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시장님과 시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6개 단체,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다른 단체와 달리 몸이 불편한 분들이 모여 시에서 인정받는 단체, 차량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단체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타 단체 지원 받는 그 차량을 뭐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교통장애인 협회는 특히 중증장애인이 약 한 180명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저희 협회는 지금 차량 지원이 조속히 하루 조속 시급한 단체인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난번 과장님하고도 면담을 신청하다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장님 오시기에 제가 시장님을 예, 뵙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 협회에 중증 장애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차량 지원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한 삼동 관내에는 초등학교 2개고, 중학교 1개고가 있는데 학생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다목적 실내 공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그 각종 모임의 행사 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특히 체육회장으로서 체육 행사하는 데는 무지하게 불편이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요번에만 한 게 아니고 작년에도 아마 이런 어떤 건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시장님, 도의원님, 또 시의원님 반드시 우리 한 삼동의 다목적 실내 공간을 좀 예산 반영해서 지어줄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광명 역사 있죠? 역사에서 인천 가는 공항 버스가 오는데 그 버스 정류장이요. 우리 7단지 앞에요. 6단지나 가림국민학교나 그 초등학교 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그쪽에 하나 섰으면 좋겠는데 우체국에 서고 바로 1단지에서요. 너무 그 거리는 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거리도 조금 멀리 해가지고 7단지 앞, 6단지 앞에 가림국민학교에 하나 쓰면은 이쪽에 이제 동양인이 이렇게 이쪽에 많잖아요. 가고 수가요. 이게 거기까지 이제 가려면은 또 우체국 그 사거리를 건너서 가다가 차를 놓칠 때가 있어요.
이제 그 거리가 1단지하고 우체국하고 너무 갇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우측도 쓰고 1단지도 쓰고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는요. 한 네. 번 이렇게 누르다가 보면 벌써 1단지예요. 아, 왜 이렇게 갇혀 있었어요? 딱 그건 있죠. 네. 안양천에 이제 비 오는 날 같은 날 좀 운동 좀 나가려면요. 이렇게 물고 있는 데가 많아요. 네. 그것 좀 이왕이면은 이렇게 네. 깨끗이 좀 다듬어 주세요. 예. 근데 거기가 금천구 쪽이라고 강명시에서 안 하시는데 그래도 강명시 사람이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강명시에서 그것 좀 해주시고 꽃도 좀 심어주시고요. 철산동은 꽃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렇게 좀 예쁘게 좀 가꿔주세요. 이제 우리가 시장님하고 대화에 크게 이제 뭐 적합되지 않는 것 같지만요. 제 개인적으로 우리 광명 지역의 과학동에서 지금 그 수학장을 촬영하면서 여기가 이제 열방합 별전이 이제 지금 네. 저기 하시고 계시죠. 예. 이게 이제 소화권이 개발이 빨리 되면 하안권이나 철산권에 열방합이 빨리 들어올 텐데 예. 예. 언제쯤 들어올 수 있나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지금 하안권이 지금 입주한 지가 15년 됐습니다. 금년 4월이면 15년이에요. 근데 이제 열병합이 들어오면은 온냉수가 아니라 난방관이 부식이 됐어. 전부 이게 아주 고장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열병합 발전이 들어와서 모든 그 배관 자체를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각 단지에서 관련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에서 지금 주민들이 내시는 장기수선 충당금이 충분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계획을 저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지원해서 주민들이 사시는데 좀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서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전적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저리 금리로 해서 좀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께서 말씀을 주신 건데요. 참 유통이들은 이런 대답하기 쉽진 않지만 상당히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같은 13년에 살면서 뭐 서울시가 금천구가 지원하는 거하고 우리 광명시가 지원하는 것이 차이가 있어서 불쾌하다는 말씀도 뭐 일리가 있어요. 또 그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아마 저 서울 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는 공동전기료를 구청에서 부담을 해주는 모양이죠. 근데 이제 이쪽은 그렇지 않다. 보안등막 부담을 안 해준다. 이런 차원의 얘기신 같은데 저희들이 이게 예산이 수요되는 거니까 전체를 한번 양을 한번 측정해 볼게요. 돈이 얼마나 드는 것인지. 그래서 뭐 돈이 그 예산에 큰 부담이 없다면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예산이 많이 부담이 된다면은 이거 우리 좀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시장도 이 살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부탁부탁 해준다는 소리 잘 못해요. 앞뒤 따져보고 해줄 만한 역량이 되고 해줄 만큼 내 힘에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를 해봐야 되겠거든요. 많은 돈은 알 거라 생각됩니다만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냐 우리 고욱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메리전에 지금 메리전 잘 되는 거죠? 4월 초에 개장합니까? 4월 말에? 4월 말에 꼭 좀 개장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그 직원들 좀 광명 시민들 좀 체험을 많이 해주시고 우선 지역 주민 유지로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제가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유료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안을 좀 제시를 해주시죠 여기서. 그리고 이건 좀 운영을 해보면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은데 개장 시점에 맞춰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고 운영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걸 뭐 문제가 있을 건 뻔히 보이긴 합니다만은 좀 시차를 갖고 해봅시다. 왜냐 이미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나가 있는데 몇 달 안 되는데 하여튼 뭐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거니까 한번 좀 개장을 해놓고 본다든가 그 전후로 해서 한번 깊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하기로 합시다. 그 타워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증축이 가능한지는 우선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서 이천 아울에서 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도 우리 조례상 내용이랑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하여튼 누가 운영을 하든 간에 이용하는데 불편만 없게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시니까 우선 증축이 가능한지는 이제 현재 그 안전진단이라든가 그 법적인 건축법적인 근거를 갖고 한번 확인을 해봐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우리 지역 주민들 좀 하여튼 그게 그 메르전이 활성화되면 그 지역에 상당히 활성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좀 적극적으로 좀 무슨 일이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CEO 도움이 필요하면 제 방으로 오십시오. 제가 좀 가능하면 도와서 한 5년씩 좀 묵혀 있던 것을 제대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CS라도. 그 다음에 우리 정태전 통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하여튼 뭘 도와달라는 무조건 도와만 달라고 그러시는데 하여튼 가능하면 저도 무조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 어려운 분이 많이 계세요. 사실 돌아다니시는 분보다도 방 나오지도 못하고 누워 계신 분들이 우리 13단지에 1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많고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를 통해서 지원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항상 부족한 것이죠. 뭐 어쨌든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만수 선생님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라고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구름산과 도덕산을 잘 지켜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산불 방지와 관련된 것도 걱정이 많이 되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우리 산불 방지 요원들을 지난번 선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올라가 2월 15일 아마 이달 말부터는 3월 초부터는 저희들이 상시 근무를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 80여 명이 우리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일당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산불 방지하는 캠페인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특히 이제 시민들 의식을 좀 깨우쳐 주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구름산이 불났던 적은 없습니다. 옛날 구름산은 저쪽에 금강정사 뒤쪽에서 한번 불이 한 3년 전에 한번 나가지고 한 1,500평 정도를 태워본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불은 뭐 정상에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걱정이 안 돼요, 사실은. 그 주위에서 이제 농사지도 어르신들이 가끔 무슨 뭐 텃밭 일군다고 해서 불났다가 이제 타고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문제거든요. 물론 담배불도 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적절히 대응을 잘 해갈게요. 그다음 우리 그 산을 가꾸는 자원봉사자는 저희들이 한번 만들 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작년에 공원과를 만들었습니다. 조직 개편하면서 그동안은 공원과가 없었는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녹지를 좀 더 보호하고 녹지를 잘 가꾸기 위해서 공원과를 작년 1월 1일자로 발족을 시켜가지고 작년 1년 동안 운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나무 심어진 것도 많이 보고 도덕산이나 구름산도 많이 고쳐내고 특히 금년도 구름산 등산로 정비를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웬만한 데는 전부 데크를 설치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산도 저희들이 확보를 일부 했습니다.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만은 금년도 사업 물량은 저희들이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구름산을 등반로를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구름산 등산로 정비를 지난 96년도에 하고 그동안 부분적으로만 손을 냈어요. 고쳐만 주고. 근데 이번에는 아주 대대적인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그 주민 참여형 우리가 그 일자리를 만들어서 많이 일을 어르신들 모아서 일을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 공공근로 사건 비슷한 것이죠. 근데 그런 선전 방식과 돼서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공평하게 한다고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오해도 있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일자리를 늘려가는 노력이 좀 워낙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일을 좀 시켜서 일을 같이 해서 좀 일할 수 있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보수를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옛날 공공근로 사업은 IMF를 겪으면서 대대적으로 좀 했습니다. 우리가 최고로 많이 할 때는 1년에 한 230억까지 들여서 공공근로 사업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지난 99년도에는 그렇죠. 근데 금년도는 그와 관련된 예산이 그게 한 20분의 1이 한 13억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폭 줄였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그때 해보니까 노동시장이 왜곡돼요. 등등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을 국가로부터 국비 가지고 대부분 했던 사업인데 폐지가 되고 지금은 우리 CB 주가 10입니다.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좀 한계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공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산 상업지역의 노점상의 예를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철산 노점상 하고 있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좀 강하게 하기도 하고 더 이상 우선 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쉽지가 않네 이게. 워낙 우리가 난전상 문화가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는 문화가 돼가지고 쉽지 않고 상당히 또 이권과 관련된 것들에서 정말 수사도 시키고 구속도 시켜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이게. 어쨌든 하고 지금 직거래 장터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신 건데 우리 시도 직거래 장터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 장터라고 해가지고 철산동 3단지에 우리 성해병원 바로 옆 부지에서 매주 목요일 날 우리 하건동에 있는 농민들 직접 나와서 장터를 팝니다. 1년이면 거래 금액이 약 한 30억 정도가 거래가 돼요. 그래서 거기가 있는데 아마 그 지역에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도움이 되겠지만은 이쪽 하안동이라든지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없는데 좀 자체적으로 뭐 관리센터 관리소를 이용한다든가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는 사례는 좀 있긴 해요. 또 장사꾼들 모아서 하는 경우도 없지 않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옛날 13단지에서 이게 직거래 장터를 하다가 또 취소되고 하다가 중지되고 그랬는데 아마 장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또 중지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내용을 하다가 안 되는가 물어보면은 자기들이 여기 왔다 갔다 경비만큼 물량이 팔리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소가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은 한동 전체적으로 지어서 좀 돌아가면서 한 달에 뭐 한두 번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 일자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노인정과 그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를 노인정별로 우리가 계약을 해서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시의 단지 어린이 놀이터가 한 40여 개가 되는데 그것을 전부 가능하면 그 지역에 있는 노인정하고 자매를 맺고 운영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책임을 한 달에 한 2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30만 원 주는 데 있어가지고 그 관리 그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이 나와서 청소도 하고 항상 애들도 관리도 하고 하시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도 금년에도 작년처럼 계속해 갈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고 그가 다 예산도 확보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성실히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2단지 우리 조경미 주부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2단지에서 우리 금천대교 넘어가다 보면 우측에 있는 공원이 원래 하안동 단지를 조성하면서 만든 근린 공원입니다. 근데 그 구역이 행정구역상 금천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시가 인수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금천에서 안 넘겨줘요. 그래서 거기 고치는 것은 그래서 큰 시설은 자기들이 돈 들여서 고쳐야 되는데 그 사람 왜 안 넘기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자기들 돈 들여야 되는데 자꾸 쓰긴 우리 시민들이 쓰고 내가 금천구청장에 가져가라고 줘버릴 것 같아요. 돈을 안 드니까 관리비가. 우리가 그런 시설이 몇 개 있어요. 거기도 그렇지만 그 우리 한성호수 옆에 우리 근로복지관 있죠. 그게 서울시 겁니다. 서울서 1년에 한 20억씩 들여가지고 우리 광명 시민들 교육시켜줘요. 그러는데 그것도 좀 우리한테 넘겨달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좀 타겠다. 근데 팔지도 않겠다고 그래 서울시에서.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그냥 뭐 잘 배우겠다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넘겨줄 겁니다. 행정이 뭐좀그 합리적이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언젠가는 뭐 넘겨주자는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고장나고 급한 건 우리 시가 돈 들여서 고쳐요. 이게 혹시 12단지 주민이 쓰다가 불편하면 우리 공원과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고쳐는 드릴게요. 시설을 새롭게 만들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권한이 없어도 못하지만은 조금만 보수하는 것은 뭐 저 사람들 물어보지 않고 우리가 고쳐버리니까. 그런데요. 예. 금천구로 하면서부터 금천구에서 무슨 체육회 같은 그런 행사를 우리가 권리가 갖고 있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공원입니다. 금천구 거지만은 그건 12단지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서 전체적인 계획에서 만든 근린 공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 외에 다른 사람이 와서 쓰는 것은 잘못된 처사예요. 원천적으로 권리가.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건 한번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저지도 한번 해야 되고 그건 금천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그런데 한번 챙겨볼게요. 예, 그래요. 그런데 한번 좀 챙겨서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들 땅이라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건. 그 다음 우리 김정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우리 수화동 가리대 앞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좀 걱정이 돼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녹지를 칠 거예요. 일부 부분적으로. 한 절반 정도는 단독 필지가 되는 게 문제가 안 되고 우측에 이쪽 그 8단지 밑도 쪽으로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공원 녹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망권과 일조권에 관련된 부분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거기에 공원이 꽤 큰 게 들어가요. 그러시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실 것 같아도 됩니다. 소음과 먼지 이것은
가능하면 법정 기준치 안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는 한 소음과 먼지를 없앨 수가 없어요. 아파트 짓는데 소리나 안 나게 질 수 있습니까? 먼지 안 나게 질 수 있고 그건 방법이 없는데 가능하면은 하여튼 법정 기준치를 넘지 않게 하도록 저희들이 시공자인 주택공사 측에 얘기를 하고 계속적인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감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우리 김종국 우리 사무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지금 교통장애인협회 쪽에 이제 단체인데 교통장애인협회는 소속 관청이 건교부요, 건설교통부거든요. 그 나머지 이제 장애인 단체는 전부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 체계가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단체는 보건복지부 단체에서 국비를 받아서 차량 지원도 하고 등록 다 사들였는데 건교부에서는 이건 하나의 이 장애인 단체라는 측면이지만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만드는 단체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틀리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 여러분들은 자기 소속 아니면 다른 단체를 안 가시더라고요. 또 사실은 교통장애인은 그건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이라는 것 뿐이지 전부 지체장애 소속이거든요. 근데 지체장애는 안 가고 꼭 교통장애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거기만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그러니까 시로서는 근거가 없고 그러니까 아주 참 어려운 부분들인데 충분히 좀 이해는 갑니다. 사실은 교통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들이 많거든요. 사고가 큰 거다 가면 아주 어려우시니까. 차가 하나 필요하다는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조그만 차라도. 그래서 교통 지체장애인의 소속에 들어가서 지체장애인 차를 좀 갖다 써도 돼요. 사실은. 거기도 등록을 하셔야지 글로 그러니까 지체장애인으로. 저는 광명 삼동 사는 문영래인데요. 예. 제가 지체가 있었어요. 예. 그런 것은 왜 왔냐 하면은 지체는 이제 부자가 됐어요. 교통은 가난한 사람이 많길래 65년부터 봉사정신을 했기 때문에 교통장애인으로 왔습니다. 그러고 온 게는 광명동에서도 교통장애인 많이 옵니다. 될 수 있으면 좀 차량 구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단체 성격이 좀 틀려서 그러는데 하여튼 제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예산은 지금 현재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워야 되는 얘기인데 사면 또 어떤 차량을 사야 되는가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 나상준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최 기자님 말씀하신 건데 우리 이쪽에 이제 실내를 운동할 수 있는 실내 공간들이 없어서 하나 학교는 3개씩이나 되는데 실내 체육관을 갖고 있는 학교가 없으니까 좀 불편해서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우선 학교가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학교가. 그래서 뭐 교육청에다 한번 진단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학교들의 체육관이 하나도 없는데 가림중학교를 넣든 어리중학교를 넣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는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이니까 좀 한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 다음 우리 김영국 주부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지금 공항버스와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강릉에서 출발해서 우리 김포공항을 거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리무진 버스죠. 리무진 버스가 좀 거리가 멀었는데 이건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어느 쪽에 세우는 것이 조정이 필요하면 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위치가 어느 곳인지 확인해가지고. 거기서 올 때요. 내리는 거는 또 제일은행에다 세워줘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됐을 거예요. 지금 이제 리무진 버스가 지금 들어온 게 아니라 이 공항 우리 그 광명역이 만들기 전에 먼저 리무진 버스가 다니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그 노선을 안 들고 옛날에 하안대교 넘었을 때 그 노선으로 다니다 보니까 아마 이걸 고쳐주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때는요 어디에 썼냐면요 주택은행 앞에 썼었어요. 거기가 중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랬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는데 이번에는 저기 강남역에서 이제 가서 대거 수리를 금년에 좀 할 계획입니다. 지금 안양천이 저희들이 94년도에 안양천 중에서 우리 시가 제일 먼저 한 40억을 들여서 전부 그 정비 작업을 했어요. 안양천 둔치 정비 작업을 94년도에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시원할 때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거의 손을 안 댔어요. 조금씩 보수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제일 낡은 시설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안양천을 저쪽 우리 삼각주 마을에서부터
이쪽 그 시흥동 있는 데까지 가능한 손을 전반적으로 손을 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인데요. 지금 실설계를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하게 되면은 좀 전반적으로 손을 봐드릴게요.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정준원 회장님께서 꽃도 좀 심어드릴게요. 가꾸기는 하십시오. 심을게요. 제가 심을 테니까 가꾸는 것은 주민들이 좀 가꿔줬으면 좋겠어요. 예? 정준원 우리 회장님 전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열병합 발전소와 관련 말씀이신데 지역 난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고 지금 오늘 하면 언제쯤 하게 되느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걸 했을 때 부담을 돈을 저금리로 빌려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열병합 발전 우리 광명이 지역 난방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소화동 새롭게 짓는 아파트 30만 평 짓고 있는 단지라든가 광명 역세권 개발에 이미 지역 난방을 해서 고시 절차를 마무리를 했고 지금 사업적으로 내용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지금 이미 건축공사도 그렇게 설계에 반영이 이미 됐습니다. 토목공사에. 그리고 기존의 이제 아파트 단지에 중앙 난방식으로 공급하는 것도 지역 난방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지금 그와 관련된 것은 이제 시가 추진한 원칙은 세우지만은 그 입주자들하고 그 시행자하고 협의가 돼야 돼요. 그것은 아마 개별적으로 지금 이제 소화동과 역세권은 LG 파워에서요. LG 파워가 지금 우리 중동과 평촌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그것이 지금 우리 소확장열과 지금 평촌에 있는 열병발전소에 나오는 열을 합쳐가지고 하고 우리 광명에나도 열 교환기 정도는 보일러 같은 시설은 우리 광명에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설치를 해서 할 계획이어서 지금 이미 광명 우리 소확장 학원도 있는 소확장열은 평촌에 지금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이면 약 한 6억 정도 우리 세액 수입이 생기는 건데 지금 열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작년 12월부터. 그래서 우리 광명시 전체적으로 중앙난방과 지금 새롭게 아파트 단지를 만들고 있는 곳은 지역 난방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기본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곳이 지금 12단 저희 철산도 12단지가 13단지가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최근에 진행상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G파하고. 그럼 아마 금년 가을부터도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는 그래요. 지금 LG파에서는. 여기도 아마 여러분 입주자 대표가 협의해서 진행을 하면은 좀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와 관련 것은 금리 이게 이제 에너지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금리가 좀 적은 걸로 빌려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하게 되는 그 단지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한번 그 사업 그쪽 시행자하고 또 우리 에너지 관리 기금하고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를 해서 현안 시행 만들어질 때 한번 고민을 적극적으로 합시다. 아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자, 뭐 이외에도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나셨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또 여러분이 이제 시청에 홈페이지 보면 시장에 반한다는 난이 있어요. 그쪽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지금 여기서 질문한 거 똑같이 시장에 관심을 갖고 답변도 드리고 챙겨갈 테니까 염려 마시고 오늘 못다한 얘기가 있으시다면은 우리 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문제 파운이 천천히 나가시면서 수행과 인터뷰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회장님 건강하세요. 예. 회장한테 가셨는 거예요? 건강히 보내세요. 그러시다. 심장 때문에 고생하신다고 그러세요.